여러분 계좌 한번 열어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녹고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게요. 1460원. 단순한 환율 숫자 같으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경고 신호예요. 여러분의 돈이 해외에서 쪼그라들고 있다는 적나라한 증거입니다. 오늘 아침 10% 가까이 출렁이는 호가창 보면서 이런 생각하셨죠? 전쟁 끝난 거 아냐? 트럼프가 해결한다며? 근데 말입니다. 어젯밤 월스트리트에서 벌어진 일을 보면요. 소름이 쫙 돋습니다. 개미들이 뉴스 헤드라인 보며 안도의 한숨 쉬고 있을 때 전 세계 시장을 쥐고 흔드는 진짜 큰 손들은 이미 움직였어요. 아주 차갑고 냉혹하게. 그들의 최종 배팅은 이미 끝났습니다. 오늘 영상 하나로요. 엑스레이처럼 찍힌 거대 자본의 진짜 이동 경로. 그리고 달콤한 말 뒤에 숨겨진 월가 리스크팀의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완벽하게 보여드릴게요. 내 돈 지키고 싶으면요. 단 1초도 스킵하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자, 본론 들어가기 전에 딱 하나만 머릿속에 박으세요. 제가 전쟁 터지자마자 올린 영상에서 강조했던 거 기억나시죠? 4대 글로벌 절대 신호등. 첫째, 브렌트유 100달러. 둘째,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4.5%. 셋째, 원달러 환율 1,450원. 넷째, 공포지수 빅스 40. 왜 이 숫자들이 중요하냐고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저 4개 숫자가 바로 이 전쟁이 단순 해프닝으로 끝날지 아니면 글로벌 경제를 박살내는 재앙으로 갈지를 가르는 마지노선이거든요. 온도계예요. 온도계. 경제의 천을 재는. 자, 그럼 이 체크리스트 들고 간밤에 열린 미국장 성적표 까볼까요? 어제 미국 시장 겉보기엔 트럼프의 단기전 시나리오에 베팅하는 척했어요. 이란 정권 교체되면 새 지도부랑 대화하겠다. 완벽한 출구 전략 던져줬거든요. 장 초반에 8% 넘게 폭등하던 브렌트유도 결국 79달러 선에서 막혔고 공포지수 빅스도 25까지 튀었다가 스르륵 가라앉았죠. 근데요. 여기서 진짜 무서운 반전 지표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국채금리. 국채금리가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미국 정부가 돈 빌릴 때 주는 이자율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의 기준금리죠. 이게 올라간다는 건 뭔가 심상치 않다는 신호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미사일이 날아다니면 겁먹은 자본이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가장 안전한 미국 국채로 몰리겠죠. 수요가 늘면 가격은 오르고 가격이 오르면 금리는 떨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이게 경제학 100일 교과서 첫 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어제 10년물 금리는 오히려 4.04% 위로 가파르게 치솟았어요. 이게 뭘 뜻하는지 아세요? 월가의 진짜 큰 손들, 스마트머니라고 부르는 그 거대 자본들 있잖아요. 헤지펀드, 기관 투자가 그들이 보는 건 다릅니다. 이 전쟁을 1차원적인 지정학 공포가 아니라 유가 폭등이 끌고 올 인플레이션 2차 쇼크로 선반영해 버린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뭐냐고요? 물가 상승이죠. 쉽게 말해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줄어드는 겁니다. 작년엔 치킨 한 마리 2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2만 5천 원. 이게 인플레이션이에요. 연준, 그러니까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살려줄 거라는 달콤한 기대? 어제부로 물 건너갔습니다. 오히려 끈적하게 고금리를 유지해야 할 거라고 본 거죠. 큰손들은. 이 냉혹한 계산 아래에서 스마트 머니는 자산을 냉정하게 재편했어요. 유가 오르고 금리 높아지고 전쟁 길어진다? 그럼 당장 기름값 많이 들고 이자 낼 돈도 빠듯한 항공주, 여행주, 껍데기뿐인 고부채 성장주들은 가차 없이 시장에서 버려지는 겁니다. 대신 그 거대한 뭉칫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엑슨모빌 같은 전통 에너지주, 수백조 원 국방 예산 빨아먹을 로키드 마틴 같은 방산주, 그리고 제가 직전 영상에서 정확히 짚어드렸죠. 바로 M7 빅테크로 돈이 쓸려갔어요. M7이 뭐냐고요? 매그니피센트 7,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메타, 테슬라. 이 7개 초거대 기술주를 말합니다. 현금이 빵빵한 애들이에요. 어제 엔비디아 혼자 장 마감하고 3% 넘게 올랐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도 장 초반 폭락을 꾸역꾸역 다 말아 올렸어요. 잠깐, 이상하지 않으세요? 상식적으로 국채금리가 저렇게 오르면 미래 실적을 당겨 쓰는 성장주들은 박살나야 정상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데 스마트머니의 계산은 달랐어요. 금리가 오르든 말든 자체적으로 현금을 수백조 원씩 찍어내며 고금리 쇼크를 버틸 수 있는 이 빅테크들을요, 단순한 성장주가 아닌 초고급 퀄리티 피난처로 취급하며 완벽한 돈의 대이동을 보여준 겁니다. 퀄리티 자산이요, 품질 좋은 자산이란 뜻이에요. 위기가 와도 끄떡없는 현금 많고 실적 탄탄한 회사들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 미국장이 방어해줬으니까 전쟁 끝났네. 풀매수 가자. 어휴, 진짜 그러면 안 됩니다. 모건 스탠리 같은 월가 주류 은행들은 대외적으로 과거 통계상 전쟁은 매수 기회다라며 개미들을 꼬드깁니다. 달콤한 말이죠. 근데요, 뒷방에서 철저히 최악의 시나리오만 파고드는 최고급 펀드들 리스크 전담팀의 시각은요,
등골이 서늘합니다. 이란이 순순히 항복할까요? 절대 아니죠. 미군 스텔스기랑 정면 승부할 바보가 아니에요. 최고 지도자가 날아갔으니 생존을 걸고 가장 치명적인 인질극을 벌이겠죠. 그게 바로 호르무즈 해협의 게릴라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뭐냐고요? 중동에 있는 좁은 바닷길인데요. 전 세계 원유의 20%가 여기를 지나갑니다. 쉽게 말해 세계 경제의 목줄이에요. 여기가 막히면 유가는 폭등합니다. 게릴라전은 뭐냐? 정면으로 싸우지 않고 치고 빠지는 소모적인 전쟁이에요. 오래 끌면서 상대방을 괴롭히는 방식이죠. 베트남전 생각하시면 돼요. 전면전 대신 이란 정규군인 혁명수비대 해군이 직접 나서서 고속자폭 드론 날리고 기뢰를 깔아서요. 전 세계 원유 20%가 지나는 바닷길을 마비시키려 들 겁니다. 벌써 유조선들이 타격받고 해운사들은 천문학적인 보험료에 백기를 돌렸어요. 트럼프의 조속 단기전? 그건 미국 정치인들의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이란 뒷배인 중국과 러시아는요? 걔네 참전 안 해요. 중국은 기름값 폭등하면 자기들 경제 박살 나니까 이란 목줄 쥐고 있고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전으로 자기 앞가리 하기도 바빠요. 뒷배가 전면전 안 도와주니까 이란은 전면전 대신 가장 싸게, 가장 오랫동안 세상을 괴롭힐 소모적인 진흙탕 게릴라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JP모건 같은 곳의 리스크 전담팀이 경고하는 장기적인 구조적 하락장이 바로 이겁니다. 이 비대칭 늪이 길어져서 호르무즈가 실질적으로 막히면요. 브렌트유 120달러, 150달러까지 튀어오르는 건 순식간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이미 위험 프리미엄으로 배럴당 18달러를 추가했어요. 현재 가격의 25%나 되는 공포세를 얹은 거죠. 위험 프리미엄이 뭐냐고요? 불안한 상황일 때 가격에 덧붙여지는 추가 비용이에요. 위험하니까 더 비싸라는 거죠. 물가는 치솟는데 경기는 차갑게 얼어붙는 70년대식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에 빠지는 겁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요? 경제학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 중 하나예요.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침체되는 최악의 상황. 보통은 경기 좋으면 물가 오르고 경기 나쁘면 물가 내리잖아요. 근데 둘 다 나쁜 게 동시에 오는 겁니다. 1970년대 미국이 이거 겪고 난리 났었어요. 연준은 외통수에 빠지고 월가의 모든 강세장 논리가 단숨에 붕괴되는 진짜 뇌관입니다. 자, 그럼 연휴 끝나고 오늘 문 연 우리 한국장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하루 쉬는 동안 응축된 글로벌 공포가 오늘 아침 한꺼번에 터지면서 가장 약한 고리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제가 직전 영상에서 제일 조심하라고 했던 거 환율입니다. 우리가 쉬는 밤사이 뉴욕 외환시장, 정확히는 NDF 시장에서 1,460원을 단숨에 뚫어버렸어요. NDF가 뭐냐고요? 해외 환율 선물 시장이에요. 우리가 자는 밤에 뉴욕에서 원화 환율이 미리 거래되는 곳이죠. 여기서 1,460원 뚫렸다는 건 글로벌 투자자들이 원화 가치를 그만큼 낮게 본다는 겁니다. 개장한 서울 외환시장에서도 1,462원 위에서 완벽하게 발작을 일으켰거든요. 다행히 우리 정부도 손 놓고 있진 않아요. 개장 전에 금융위, 기재부 총출동해서 100조 원 플러스 알파 시장 안정화 프로그램 가동 스탠바이 걸어두고 수개월치 빵빵한 정부 비축유 방출 카드도 만지작거리며 입에 단내 나도록 구두 개입을 했습니다. 구두 개입이요? 정부가 실제로 돈을 안 쓰고 말로만 시장을 달래는 거예요. 우리 개입할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이런 식으로요. 심리전입니다. 이 발작하는 환율과 정부의 방어막 사이에서 오늘 외국인들은요. 코스피 현물과 선물을 합쳐서 총 2조 4천억이 넘는 매도 폭탄을 무자비하게 집어던졌어요. 2조 4천억입니다. 하루에요. 극도로 계산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수 몇 포인트 오르고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거대한 금액을 쥐고 한국 시장에서 진짜 돈을 빼고 있는지 넣고 있는지 저 숫자 자체가 가장 확실한 팩트입니다. 숫자는 거짓말 안 하거든요. 냉정하게 들으세요. 정부의 100조 원 바주카포 준비는요. 국내 자금 시장의 동결과 증시 패닉을 막아주는 훌륭한 심리적 지지대입니다. 인정해요. 근데 지금 진짜 문제는 환율이잖아요. 호르무즈가 막혀서 발생하는 대외 충격은 원화 100조 원 푼다고 방어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오히려 원화가 시중에 대거 풀리면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떨어져서 환율 방어엔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외환 당국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도록 복잡해진 상황에서 외국인들 입장에선 가만히 있어도 환차손으로 계좌가 녹아내리는데 과연 만용으로 한국 주식을 홀딩할 수 있겠습니까? 환차손이 뭐냐고요? 환율 때문에 보는 손해예요. 예를 들어 달러로 한국 주식 샀는데 환율이 올라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주식 가격은 그대로인데 달러로 환산하면 손해보는 거죠. 자, 진짜 결론 냅니다. 냉정하게 머릿속에 박으세요. 어제 미국장 스마트머니의 움직임은 단순한 저점 풀매수가 아닙니다. 방산과 에너지를 담아서 호르무즈 봉쇄라는 최악의 장기전에 대비한 생존 보험을 들고
현금 빵빵한 빅테크를 사서 단기 반등까지 노리는 소름 끼치는 양방향 방어막을 친 겁니다. 한쪽으론 위험에 대비하고 한쪽으론 기회도 노리는 거죠. 이게 진짜 고수들의 플레이입니다. 초단기로 끝날지 이란이 소모적인 게릴라전으로 끌고 갈지 그건 트럼프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발 뉴스 헤드라인 몇 개 보고 야 전쟁 끝났다, 풀매수, 3차 대전이다 다 팔잔 하면서 어설프게 예측하지 마세요. 진짜로요. 전쟁과 주식시장은 절대 막연한 예측의 영역이 아닙니다. 철저하고 냉혹한 대응의 영역이에요. 이건 경제학의 기본입니다. 그 모든 결과는 뉴스 기사보다 제가 말씀드린 4대 글로벌 절대 신호등 숫자에 가장 먼저 찍힙니다. 계기판만 기계처럼 똑바로 쳐다보세요. 브렌트유 100달러 돌파. 미국 10년물 금리 4.5%, 환율 1,450원, 빅스 40. 이 지표들이 꺾여서 안정되기 전까지는요. M7 빅테크, 진짜 방산, 전통에너지, 달러 같은 퀄리티 자산에 손대든지 아니면 현금 비중 늘려서 관망하세요. 시장이 피를 흘릴 때 하수들은 뉴스를 보며 패닉에 빠지지만 진짜 고수들은 지표를 보며 다음 판을 대응합니다. 이건 1997년 IMF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똑같았어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다만 조금씩 다른 옷을 입고 나타날 뿐이죠. 우리도 예측 말고 대응합시다. 머리를 얼음장처럼 차갑게 유지하고 기계적으로 숫자를 보면서 가야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워렌 버핏이 말했죠. 조수가 빠지면 누가 벌거벗고 수영했는지 드러난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은 수영복 입고 계신가요? 아니면 벌거벗고 계신가요? 뉴스는 1막이고 돈은 2막입니다. 여긴 뉴스 읽어주는 곳이 아니에요. 돈의 흐름을 그려주는 곳입니다. 다음 장도 같이 보려면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두세요.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 같이 계속 그려보는 거니까요. 위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가난해지고 위기를 읽어내는 사람들은 부자가 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세요.